Dream Tower. 이쪽 지역이 바로 모아주택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은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 모아주택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다. 점이 나오네요. 그리고 모아타운의 최대 장점은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죠. 5년에서 6년 안에 아파트를 한 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조그만하게 보이긴 하네요. 저 63빌딩 여의도도 보이고. 근데 지금 여기가 4층 옥상인데 고층 아파트가 생긴다면 한강뷰 조망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제업무지구도 정말 바로 앞이고, 저기 뒤에 빈 땅 보이죠? 야, 용산 개발 한 20년 걸려, 30년 걸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 여기 한 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야. 용산군의 모든 부동산에 내가 바카스를 다 전달해주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특히 기존보다 사업 규모가 커진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몇 배 정도가 커졌는지 궁금하여 물어보았다. 네.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재개발 초임박 지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모아타운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용산의 대형 개발 호재죠. 바로 국제업무단지 개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명은 용산구에 위치한 신창동이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신창동이 어떤 지역인지 저희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신창동 지역이 요번에 모아주택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효창공원 압력이 있죠. 지금 현재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다니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이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을 표시를 해뒀습니다.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쪽 지역이 바로 모아주택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쪽 왼쪽 편이죠. 이 왼쪽 편 끄트머리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율 60%가 넘어갔었는데 이것을 포기를 하고 이 신창동과 이쪽 용문동이죠. 용문동이 합쳐졌습니다. 합쳐지면서 같이 모아주택으로 개발이 되게끔 변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말 그대로 소규모 정비사업이죠. 사업성이 그렇게 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창동과 용문동이 합쳐지면서 같이 모아주택으로 개발이 되면서 사업성이 대폭 증가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 모아주택으로 개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왜 개발이 될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모아타운 재개발 추진위원회 발족 이렇게 나와 있죠. 요번에 발족이 됐습니다. 보시면 용문동 38번지 일대와 신창동 77번지 일대가 합쳐지면서 모아타운이죠.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지금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요 내용, 요 중간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노후도 기준이죠. 노후도 기준이 63%에서 대략 67% 정도 노후도 기준이 맞춰지고요. 사업 면적은 6만 1000제곱미터 정도 나와 있고요. 기존 세대수죠. 기존 주택 세대수가 1000가구가 조금 넘어가고 있다.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것을 토대로 해서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접도율이라든가 호술 밀도라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구역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구역 면적은 앞서서는 6만 1000제곱미터 정도 나왔었는데 면적 자체가 제가 조금 인터넷상으로 그리다 보니까 조금 틀려지는 부분이 있었다. 요것은 조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물은 약 255동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단독이 112개,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119가구 요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게 되면은 노후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
추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노도죠. 노도는 20년 이상 건축물이 있어야지 재개발이 가능하죠. 20년 이상 건축물로 봤을 때 노도 기준이 바로 69% 정도 나옵니다.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될 때 노후도 기준이 몇 프로죠? 50%입니다. 50%. 모아타운의 경우는 노후도 기준이 50%인데 이쪽 노후도 기준은 69%의 노후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솔직히 두 집당 하나가 신축이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노후도가 69%의 노후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충분히 개발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을 할 때 노후도, 그 다음에 동의율,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과소필지, 호수밀도, 그 다음에 접도율, 이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맞춰지면은 재개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과소필지가 나와 있죠. 이 과소필지 지금 현재 22.42%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40% 이상이어야 되죠. 40% 이상이어야지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데 22%이기 때문에 과소필지 부분은 탈락입니다. 그러면 접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도율 보면은 89.8%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40% 이하, 40% 이하여야지 재개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접도율 부분도 탈락. 그러면은 마지막 호수 밀도가 남아 있습니다. 호수 밀도는 68.81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60% 이상, 60% 이상이면은 바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68호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수밀도 부분에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도, 그 다음에 동의율,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재개발 추진 가능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아주택의 경우는 접수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야지 재개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서 선정을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속통합이라든가 아니면 모아타운의 경우는 점수제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부여를 했을 때 몇십 점 이상이어야지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미리 점수를 부여해 봤는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대상지 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모아주택으로 개발이 됐을 때 총 100점 만점, 여기까지가 1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가점으로 10점이 더 부여가 된다. 그래서 총 110점으로 개발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70점 이상입니다. 70점 이상이면은 개발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연계 가능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배점을 보시면은 20점 정도 나와 있는데요. 배점 기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지역 안에 추진하는 구역 안에서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됐었냐, 말 그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소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됐었던 적이 있느냐, 요것을 배점으로 준 겁니다. 보면은 개소당 5점으로 해서 최대 4개소로 했을 때 20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창동의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됐었던 지역이죠. 바로 동의율도 60% 이상까지 거쳐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배점이 들어갑니다. 몇 점? 바로 5점이라는 배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 난 심각 여부 배점이 20점입니다. 여기 배점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20점을 줬습니다. 왜? 이 신창동 지역과 용문동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노후 밀집 지역이고 신축의 경우도 거의 주차 대수가 세대당 0.5대씩으로 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했을 때는 차가 지나다닐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좁은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임장 활동을 나갔을 때에도 주차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20점을 부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지, 공원 조성 여부입니다. 이쪽 신창동이라든가 용문동의 경우는 녹지,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 10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주택 등 주택 밀집 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쪽의 경우는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이제 다중주택 이런 주택들이 이제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20점 만점 역시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소필지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과소필지 비율을 말씀을 드렸죠. 22%가 나왔습니다. 22%가 나와 있는데 과소필지 신청동이라든가 용문동 이 구역을 봤을 때 과소필지가 22% 정도 과소필지가 나와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20%에서 지금 30%이 사이에 있을 때 배점 점수가 8점이죠. 그래서 8점을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지 노후도 이렇게 나와 있죠. 노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서서 제가 69%의 노후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봤을 때는 80%에서 65% 이상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배점도 8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점 이렇게 부여를 했고요. 이 대상지 면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추진위에서 면적을 계산을 했을 때는 6만 100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7만에서 5만 사이죠. 그래서 배점을 봤을 때 8점이죠. 그런데 제가 잘못했네요. 지금 이 10점이 아니라 바로 8점입니다. 8점을 다시 이제 수정해서 8점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점 여기까지가 이제 100점 만점으로 부여되는 가점이고요. 이 아래는 추가로 부여하는 이제 점수가 되겠는데요. 10점이 되겠습니다. 이 추가 점수 같은 경우는 이 1번 사항이죠. 이 1번 사항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지역이 현재 소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느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을 때에는 가점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신창동의 경우는 얼마 전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했다가 용문동과 합쳐지면서 모아주택으로 선회를 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신창동의 경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됐었기 때문에 5점의 가점을 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 합계를 했을 때 이 총 점수가 나오겠죠. 총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은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 모아주택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합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이죠. 5점 플러스 20점 플러스 10점 플러스 20점 플러스 그 다음에 8 플러스 8 플러스 또 8 플러스죠. 8 플러스 마지막 5 플러스는 84점이 나오네요. 84점. 제가 앞서서 몇 점이라고 그랬죠? 70점이죠. 70점만 넘으면은 이 모아주택으로 선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쪽 지역의 경우는 제가 예상 점수긴 하지만 84점의 점수가 나옵니다.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 몇 점이 까인다 라고 했을 때에도 70점은 당연히 넘을 수가 있겠죠. 이쪽 신창동과 용문동 지역의 모아주택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확률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모아주택의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1년에 한 번씩 공모 신청을 받았다가 수시 접수로 바꿨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동의율만 맞춰지고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서 서울시에 접수가 가능하게끔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창동과 용문동 지역의 경우 이렇게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 동의율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 측면에서 조만간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잘 아시겠지만 모아주택으로 공모 신청이 들어갔다가 선정이 된 지역과 선정에서 떨어진 지역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선정이 됐을 때의 매가 자체가 크게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창동 아래쪽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국제업무 단지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4년 앵커 부지로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주변의 지가 상승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모아타운의 최대 장점은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죠. 5년에서 6년 안에 아파트를 한 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수익을 빨리 챙겨 가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이론적으로 지도를 켜놓고서 설명을 드렸고 개발이 될 수가 있는 항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사무실에 김현중 과장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현장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따뜻한 봄 날씨처럼 부동산에도 봄이 오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현장에 나와 있는 김현중입니다. 오늘은 신창동 현장 생생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완전 다 빨간 벽돌, 단독주택들. 노후도가 심각한 것을 두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폭도 엄청 좁아서 기반시설 진짜 안 좋아요. 여기는 뭐 구급차 이런 게 못 들어올 것 같아. 엄청 심하죠, 그쵸?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가 서울인 게, 내가 이제 그 중심지는 또 용사하는 게 나는 매번 올 때마다 좀 신기해. 그렇지 않아요? 여기만 보면 누가 이걸 용산으로 알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재개발이 시급하고 정말 노후가 돼 있다.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다른 재개발에 비해서 조금 낮잖아요. 50%로. 그래서 어느 정도 신축이 들어서 있는 게 동에서 걷는 부분에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제가 충청북도 보훈 출신인데 거의 보훈군을 흡사할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와, 대박. 정말 재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거 봐, 와. 그니까 대박이야. 장독대. 서울 용산, 서울의 중심 용산에서 이런 뷰를 보다니. 선생님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그 부정적인 댓글 보면 개발 안 된다고. 정권 바뀌면 이제 싹 입 닫을 거라고. 그쵸.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들이시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재개발 투자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인 거죠. 지금까지 좀 애매했고. 5년에서 10년 전에도 막 한두 번씩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서. 그렇죠. 근데 굉장히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재개발 진행이 조금 늦어져도 매가 자체는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가도 그렇고.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다. 용산권에서는. 정권이 바뀌던 앞으로 대책들이 바뀌든 어쨌든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뽑아 먹을 건 뽑아 먹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어쨌든 투자하는 거는 내 손으로 내 돈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도 그거를 보호해주지 않잖아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재개발 예정 지역들 피가 저 많이 빠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초기 재개발 예정 지역 네, 추천하는 이유? 사실 저도 재개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을 투자하고 싶죠. 근데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금액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현금 청사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은 이제 공부를 잘 하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리스크도 있을 뿐더러, 요즘 가장 핫한 강남의 대청마을이나 광진구 자양동, 한남 1구역 이런 데 보면 모아타운 지정됐다, 신통기 지정됐다 해서 매가가 두세 배씩 떴잖아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액으로 극초기에 들어가서 손해는 보지 말자. 우선은 저희가 이쪽 현장인데 지금 완공은 다 돼 있고 한번 들어가서 집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옥상 가서 용산뷰 한번. 뷰도 나와요. 기가 막혀. 나중에 실제로 재개발 진행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뷰는 물론이고 앞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업무지구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산은 사실 호재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용산은 말할 필요가 없어. 입만 아파. 정부가 찍어준 세 곳, 강남 3구와 용산구. 죽인다 진짜. 한강이 진짜 조그만하게 보이긴 하네요. 저 63빌딩 여의도도 보이고. 근데 지금 여기가 4층 옥상인데도 이 정도면 나중에 진짜 고층 아파트가 생긴다면 한강뷰 조망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제업무지구도 정말 바로 앞이고, 저기 뒤에 빈 땅 보이죠? 저 안에 내 집에서 한강뷰와 국제업무지구. 그렇죠. 사실 입지적으로는 말할 게 없어요. 여기 주변도 한번 보시면 진짜 노후화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로도 이렇게 정말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들이고 다세대 빌라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없어요. 이쪽 신창동 주변 같은 거. 저기 한 15층 될 거 아니야. 세방 유가부. 네. 나도 빨리 용산으로 와야 되는데. 팀장님도 용산에 점 하나 찍으셨죠? 저는 하나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 마음 편하긴 해요. 저도 21년도에 용산에 하나 투자한 게 있는데 그때만 해도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야 그거 예. 오늘을 일가 예전에 온유일가. 2년 전에 투자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주변에서 야 용산 개발 그거 한 20년 걸려 30년 걸려 하지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따뜻해요. 제가 뭐 지방 아파트 투자한 것도 있는데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빠졌어요. 용산 하나 믿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지금 진짜 핫한 자료 용문동 38번지와 신창동 77번지일 때 모아타운 진행한다는 내용이고 조감도 보세요. 멋들어진다 그죠? 여기 한 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신창동 77번지 일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우 도로가 너무 좁아. 이거 나중에 불 나면 소방차 들어오겠어요 이거? 빨리 재개발 돼야 돼요. 너무 열악해. 저는 저야 이제 하도 이제 재개발 지역들만 다니니까 주차가 이렇게 운전 실력이 이렇게 는 거지 처음 오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봐. 아우 오도에 이거 큰 차도 아닌데 그렇게 어우 꽃핀 거 봐요. 대박. 진짜 봄이 왔다. 부동산 지금 거래량도 엄청 많이 뛰었잖아요.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게 정말 날씨가 대변해주지 않을까. 또 앞에 보이는 것처럼 남산타워도 완전 가까이 보이죠. 사실 입지적으로는 사실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여기는 지금 신창동 77 일대랑 이번에 함께 모아타운 진행 예정인 용문동 38 일대인데 보시는 것처럼 조금 신축이 들어서 오고 있긴 해요. 근데 저희 생각은 이제 신창동은 노후도를 맞춰주고 여기 용문동 같은 경우는 동의율을 좀 맞춰주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조합이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는 신창동 77번지 일대가 단독으로 가로주택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모아주택보다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조금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이왕 진행하는 거 사업성 최대한 좋게 진행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용문동 38번지 일대를 묶어서 모아타운으로 함께 이번에 좀 진행 예정인 것 같아요. 이쪽에는 이제 동의율은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실제로 77번지 일대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진행할 때 동의율이 한 78%까지 거쳤어요. 그만큼 그쪽 소유주들도 그대로 동의를 하실 게 좀 하실 테니까 뭐 동의율 30% 거치는 거는 금방일 것 같아요.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다름이 아니라 신창동 주변에 재개발 좀 궁금해가지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인터뷰 좀 간단하게 좀 가능할까요?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얼굴, 목소리랑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시간이 별로 없어. 혹시 여기 주변에 사시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신창동 용문동 모아타운 묶어가지고 재개발 좀 진행되고 있는데 좋죠. 저는 애초에 재개발 목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실거주 하고 있거든요. 실거주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여기 소유주가 한 1000명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신창동 사시는 거예요? 용문동 사시는 거예요? 저 신청도. 그러면 거기 기존에 가로주택 동의서도 내셨었어요? 네, 손님상. 어, 동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정확히 아세요? 가로주택만 봤을 때는 지금 한 78%까지 거의 근접할 때까지 갔었는데 이제 여기를 통합해서 진행하니까 그건 이제 시작이니까 뭐 앞으로 여기 주변에 뭐 용산에 정말 호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기대되는 게 어떤 거세요, 개인적으로? 뭐 애초에 투자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국제업무 단지 가깝죠. 그렇죠. 그거 보고 그리고 용산이면 그렇죠. 요즘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제가 끊이지 않을 지역이라서. 그렇죠. 또 주변에 여기 사시는 분들 좀 분위기는 좀 어때요? 개발 의지는? 잘 모르. 잘 모르겠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뭐예요, 근데? 제가 명함 드릴게요. 네. 용산군의 모든 부동산에 내가 바카스를 다 전달해주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카스 하면 용산에서 김현중이 떠오를 수 있게 고유명사 바카스 김현중으로 열심히 한번 오늘도 정난으로 가시죠.
하지만 평소 순조롭게 진행했던 부동산 인터뷰는 많은 거절을 당했다. 녹음은 하지 못하였지만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이번 신창 플러스 용답동의 모아타운 추진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특히 기존보다 사업 규모가 커진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몇 배 정도가 커졌는지 궁금하여 물어보았다. 네. 이게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막 특강 오거나 네. 전화로 질문한 사람들 보면 너무 조그만 거 아니냐. 그쵸. 소규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요번에 용문동이 끼워지면서 되게 뭐 사업성도 더 좋아지고. 그분 다시 연락해야 된다. 한마디 해주세요. 그때 매정하게 그냥 가셨던 고객분들 또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요번엔 꼭 놓치지 않으시고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가자! 이상 오늘 신창동 용문동 현장 생생하게 보여드렸고요. 신창동의 노후도와 용문동의 개발 의지 합해져서 용산구에 또 하나의 모아타운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 불러볼까요? 이사님.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신창동과 용문동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되는 항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개발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저희 사무실 위쪽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